계속해서 5월 6일, 6월 6일이면 딱 두 달인데 어떠세요? 3MP 지금 파트너랑 진행 중에 있다. 사진 찍나요? 네, 3MP 진행 중에 계시죠? 그 방에 계시죠? 요즘 잘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따로 하시나요? 어, 가서. 그죠? 이제 저희 그 수원팀은 지금도 열심히 하는데 슬림바지 챌린지에 치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은 계속 보는데 후기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의 가장 중요한 애터미의 성공의 8단계는 모든 네트워크의 교과서에 나오는 8단계죠. 첫 번째가 뭐죠? 뭐, 꿈과 목표. 어? 맞죠? 꿈과 목표. 두 번째는 목표가 있으면 결단하라. 네, 결단, 결의.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했으면 이제 총알을 준비해라. 네, 명단 작성. 그다음 명단을 작성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만남과 초대. 그다음 다섯 번째 뭐죠? 만나서 뭐 해요? 네, 보여줘야 돼요. 그죠? 사업 설명. 일명 쇼더 플랜이라고 해서 STP. 뭐고요? 6번은 사업 설명 했어요, 이제. 네. 드디어 후보까지 들어갑니다. 네, 일곱 번째. 후속 관리 다음에 이제 후속 관리하면서 스스로랑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후속 관리하면 상담하고 그 다음에 네, 이 모든 과정을 복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보기보다 사람이죠. 네. 이게 머리가 까맣죠? 그럼 무슨 모습이에요? 뒷모습. 네, 그래서 이 파트너들이 이 스폰서의 뒷모습을 보고 이제 복제가 시작됩니다. 와, 잘 그랬어. 저처럼 좀 허리가 없죠? 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제 성경책도 창세기, 영어도 명사에만 집중하듯이 어때요?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에 집중하듯이 대부분 네트워크 사업을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어때요? 세 가지까지. 세 가지까지는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쉽기도 하고, 혼자서 하고, 그죠?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따로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내가 혼자 다 작성하면 되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가 생기죠. 만나야 되고 초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와 결정적으로 만나서 드디어 초대까지 했어요. 그 사업 설명을 세미나에 보여주든 내가 직접 하든 사업 설명까지 했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 관계로. 그죠? 이 후속 관리를 어, 후속 관리에서 가장 어려워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난이도가 제일 많거든요. 어때요? 파트너 분들이, 저희 사업자분들이 후속 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그럴까? 왜 그럴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서 이게 후속 관리, 무엇을 후속 관리라고 할까? 라고 하는 걸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하고 사업 설명까지.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북도 있고 저희가 초대할 장소가 정말 정말 많잖아요. 소속글 비즈니스 세미나, 그다음에 이런 센터, 그리고 지역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저희 함께 뭐 미팅하는 센터별로 미팅하는 뭐 뭐죠? 센터 뷰티데이, 건강데이, 아니 테이블 미팅에 초대해서 막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초대하고 사업 설명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 이 다음 부분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귀찮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정말 원색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본능적으로 얘기하면은 나 이거 하기 싫어서 저 네트워크 안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왜 그거 계속 이렇게 팔로우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한번 팔고 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트워크는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후속 관리는 아주 핵심이고, 어, 그냥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를 바꾸는 팔로워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 AI가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상대방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신뢰 구축 시스템 구축하기라고 하는데 팔로업이 뭐냐? 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업 성패를 기르는 관계 형성 프로세스의 첫 단추라고 해요. 그래서 팔로업의 진짜 목적을 이해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칸에 보면 정보 제공과 신뢰 형성의 과정이라고 팔로업을 이야기하는데 즉 실은 이제 이 만남과 초대도 마찬가지고 사업 설명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분의 이제 저희가 한 분의 사업자가 발굴이 됐어요. 이제 한 분의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스폰서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예, 그래서 이도구 임페리얼 늘 얘기하는 뎁스 드라이빙, 뎁스 드라이빙, 뎁스 이 사람의 인맥을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드라이빙을 시켜주는 거. 즉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있던데요. 밑에서 밑불 지피기라고 한국말로 밑불 지피기 맞나요? 네, 밑불 지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뎁스 드라이빙, 즉 이 사람의 이 사업자의 인맥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드라이빙해서 거기서 판매사가 나오고 거기서 팀장이 나오게끔 하면 위에서 그 불로 쫙 올라타서 이제 우측으로 본인의 멤버십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해서 뎁스 드라이빙을 하는 건데요. 그 인맥, 즉 그 인맥을 보면 혹시 PPT가 공유 안 되고 있죠? 보시는 눈빛에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잘 들리신다고 합니다. 잘 들리고 마케팅 공유할게요. 화면 보이세요? 네, 네, 보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을 쭉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미 이분의 만남과 초대 안에서, 그리고 사업 설명 안에서 이분이 그 애터미를 만나기 직전에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 애터미 만나기 직전에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 신뢰 관계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데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신뢰 관계가 모래 같은 사람, 신뢰 관계가 좋은 토양이 된 사람, 정말 인맥은 많고 주변에 아는 사람 많은데 신뢰관계가 모래 같아서 너를 만나는 건 좋은데 너가 얘기하는 비즈니스는 내가 힘들어. 너를 만나고 싶고 차 마시고 노는 건 좋은데 너와 사업을 하는 거는 좀 생각해 볼게. 라고 하는 게 있고 어떤 분은 와 그냥 이 사람이 선택한 거면 나 같이 하고 싶어. 어려우니 잘 선택했을까? 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내려가고요. 그 신뢰 기반이 모래인 사람은 어때요? 이제 그 모래가 좋은 토양이 되도록 같이 음, 만나고 계속 관계를 형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나의 파트너의 인맥을 같이 뎁스 드라이빙 하면서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팔로우 할 때, 후속 관리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가입하고 제품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신뢰 형성의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오늘 만났고 설명까지 했고 세미나까지 잘 들었는데 그 다음 약속을 잡아놓지 않으면 그 잡아놔도 어때요? 그 24시간, 48시간 안에 팔로우를 하지 않으면 안녕. 저 다른 약속 생겼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 석세스 세미나 분명히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팔로우를 안 하면 어때요? 다른 약속 생겼어요. 다른 급한 게 생겼어요. 라고 이제 안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나서 몇 시간요? 하루나 이틀 안에 24시간이나 48시간 안에 반드시 소통을 해야 된다. 처음 설명 듣고 회원가입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뜨겁고 이제 같이 지금 슬림바디 기간 4주 지금 패키지 나오는 요 기간에 같이 함께 해봐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뭐가 안 보이나요? 네, 크게 할까요? 맞아, 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이 생생할 때 소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도 공부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여운이 남아있을 때 이 사람과의 이미지가 아주 좋을 때 이때 정말 내가 아주 급한 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그 열정이 있을 때 연락을 다시 한번 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때 소통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분이 따라올 분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한 게 뭔지 어떤 쪽에 도 관심이 있는지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의 관심사에 이제 관심사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A케어 보면은 요즘 이제 하나님의 붙들린 장사꾼 회장님의 영혼 감사일지가 있고, 그쵸? 슬림바디 챌린지에 지금 저희가 챌린지가 있고, 이제 노니 챌린지가 곧 다가오죠. 노니 챌린지가 이제 있을 거고, 이제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있지 같이 얘기하다 보면 건강인지, 아니 부업인지, 노후 대비인지. 근데 부업과 노후 대비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드 잡, N잡, 부업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고 안정적인 부업이 애텀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입비 없고요. 중간에 유지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비되는 것들이 다 누적이 되고 혼자 소비를 누적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나를 이끌어준 그 누군가와 함께 소비를 같이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안정적인 부업은 실은 없다. 그리고 뭔가를 유지해야 돼서 뭐 매달 구매하는 것 때문에 그게 그 구매가 없어져서 날아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탈퇴가 됐어. 제품을 하도 구매 안 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탈퇴되면 어때요? 한 달 안에 복구됩니다. 지금 안 해줘. 한 달 안에는 복구되던데요? 절대 안 해줘. 그래요? 이제 지금 그래도 그거 좀 꼼꼼히 이제 깐깐해지셨군요. 이거 많이 나오는 실사를 많이 나와. 실사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탈퇴됐는데 한 달 만에 복구되는 게 안 된다고요? 이제 내주가 강력하게 이름이고 저는 이제 2달 되니까 안 됐는데 2달은 한 달 안에는 됐던 걸로 알고 오래 됐어요. 네, 한 달 안에 되고 보통은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되고 놓치셨어요? 네네네 지금 복구해 드릴게요. 네 저기 오늘 안에 바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괜찮. 그 애터미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장사꾼의 애텀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영혼을 내치지 않습니다. 탈 때 돼도 몰라도 다시 복구시켜준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냥 바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나 바쁜 자기 업무를 보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부업은 상당히 쿠팡 파트너스랑도 비교가 안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비교가 안 돼요. 뭐냐면 정말 안정적으로 부업으로 가져갈 수 있기에 이렇게 애통만큼 쉽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시간을 타이트하게 촘촘하게 해서 나와 함께 쓰는 소비자를 좀 늘려갑시다. 라고 했을 때, 어, 실은 저희가 이제 경쟁사가 많긴 하지만, 경쟁사들이 올리브영이나 다이소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검증된, 음, 그다음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애터미 제품으로 생필품이나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바꿔줍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한 관심과 에너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은 혹시 줄기세포 여러분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줄기세포 화장품 시장이 많은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 세일이 들어가는 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인셀덤은 빼고요. 인셀덤은 줄기세포는 아니에요. 대신에 셀이 들어가는 회사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줄기세포 회사가. 처음에 나왔던 회사가 루비셀, 네, 그 다음에 르네셀, 그 다음에 지금은 핫한 게 셀비아. 이 세 가지가 줄기세포 회사인 거예요. 줄기세포 회사이고, 셀비아가 가장 어찌 보면 지금 핫한데, 회사 이름은 비아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터미가 넘버원 됐잖아요. 국내 네트워크에서 넘버원 되고 그 중에 9위가 비아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비아블이 뭐야? 비아블라도 아니고 제가 비아블 되게 이름이 좀 별로다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비아블이 셀비아더라. 그다음에 르네셀은 카리스라고 하고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줄기세포 시장이 세 군데예요. 국내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어느 카페를 가봤더니 그 카페에 애터미 티슈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애터미 종이컵까지 또 사장이 우아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애터미를 딱 디스플레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이제 인사드리고 하는데 이분을 스토리를 잠깐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거라서 들어보니까 셀비아를 하셨고 인셀덤 하시고 셀비아를 하셨던 거예요. 그 지금 화장품은 애터미가 결론으로 제일 좋대요. 그 줄기세포를 써봤지만 그래서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EGF 저희 파란병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육종 우리 앱솔루트 육종 있죠? 이것을 셀비아처럼 인셀덤처럼 쓰신대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육종을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서 올인원으로 육종을 다 부어서 올인원으로 해서 싹 많이 바르신대요. 거북이. 네. 근데 피부가 엄청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것도 다 넣는데요. 다 육종. 근데 그게 다 섞어지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네. 그래서 이 사운드를 좀, 네, 저 비공개로 해주세요.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육종, 바를 때마다가 아니고 섞어서 그냥 한 달에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쓰기도 하고 아주 효과적이기도 하고 안 바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왜 이렇게 하듯이 육종 바르다가도 톤, 그 다음에 파란 톤, 그 다음에 세럼까지 바르다가 로션 안 바르고. 그죠? 그래서 항상 아이크림 영양크림이 남잖아요. 저 집에도 몇 개 동동동동 다니거든요. 안 남으세요? 제가 이제 뒷심이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 아이크림하고 영양품까지는 못 바르는 케이스 경우가 많아가지고 세럼까지만 바르는데 이분은 이걸 넣어가지고 올인원으로 바르는데 진짜 피부가 좋더라고요. 70년생이신데 정말 가장 이제 어려 보이는 정말 너무 다이소에 있대요. 다이소에 다 있어요. 믹스통은 그냥 거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네, 실패하더라도 1,000원이에요.
근데 사실 화장품이 네. 묽고 좀 이렇게 대고 처리지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 섞으래요. 그 파란 톤까지 다 섞어서 골고루 골고. 왜냐하면은 이 바르다 보면 부분적으로 또 못 바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넣어서 그러니까 그분 피부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인셀tam쓰요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애터미 씁니다. 라고 애터미 화장품이 제일 좋대요. 아이, 육종 화장품. 아이디어 좋고. 네. 그다 합치면은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고요. 용량이. 네, 용량이 한 달에 다 쓸 수도 있고, 안전하게, 일단 용량 구분되지 않고, 한꺼번에 다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종을. 부분적으로 남지 않고. 굿 아이디어죠. 그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인셀덤에서 얻은 아이디어래요. 인셀덤이 워낙에 한 통을, 크림 한 통을 일주일에 다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귀찮아서 다 섞어서 발랐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분의 줄기세포를 몇 년 동안 쓰신 분의 어떤 결론은 애터미가 제일 좋더라라고 하시면서 특히 파란 앰플, EGF, 이 통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그죠? 표적 치료처럼 타겟화해서 우리 피부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름 미백, 탄력 딱 잡아주는 이 타겟화되어 있는 EGF,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앱솔루트가 다 그 스킨, 토너, 그다음에 로션, 세럼, 아이크림, 영양크림 다 앱솔루트 기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꺼번에 넣는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못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말고 쓰라. 그래서 초기에 이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실 때 어떤 한 분이 얼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셨거든요. 근데 보통 영양크림은 아침에 안 바르려고 하잖아요. 저처럼. 혹시 영양크림 아침에 바르시나요? 당연하죠. 네, 그런 거지 왜 골라? 저는 영양크림이 간지러워요. 그걸 바르고 나면 그 기름진 오일 베이스 같은 느낌이 간지러워서 밤에도 스칠은 바르기가 힘들거든요. 밤에 발라놓고 있으면 막 간지러워요. 고영양이라서 그죠? 제가 좀 영양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예쁘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피부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파트, 그다음 부업에 관심이 있는 분, 비전에 있는 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니즈를 알 수가 있죠? 후속 관리하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국은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는 거,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관계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거죠. 질문을 잘못하면 취조하는 것 같고, 관계를 잘못하면 스토커 같고, 집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에 대한 완급을 잘 조정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나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와 대화했을 때 계속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와 카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성현 박사님도 그렇게 애터미 하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했던 포인트가 있죠. 매력 포인트. 매력 자산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매력 자산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팔로업에서의 어떤 기본 우리의 자세는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관계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AI가 이런 또 좀 어려운 표현을 했더라고요. 실무 극복법. 과 관계 공식.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거절을 극복하고 규칙적인 터치 포인트로 신뢰를 연결하는 기술. 자, 자주 나오는 거절 반응이 참 여기 다 있죠.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35%, 돈이 없다 30%, 생각해 보겠다 25%, 기타 가족과 논의. 가족과 논의는 보수로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 뭐 아내와 상의해 보겠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와상, 와이프와 상의해 보겠다 해서 와상이라고 하고 남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절 우회 방식. 근데 애터미는 뭐 상의할 게 있나요? 남편이랑 휴식 쓰는데? 생일에 쓰는데 상의해 볼 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료가입인데. 근데 비즈니스를 초대할 때는 상의해 보겠다. 비즈니스로 이걸 받아들일 때는 가족과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세미나를 미루거나, 어, 이제 다음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절의 기본 원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밑에 가장 크게 나와 있죠. 아이고, 거절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어, 원천적인 부정이라기보다는 뭐죠? 충분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숨은 메시지다. 그래서 논쟁하기보다는 어때요? 시간이 없다 하면, 아, 시간이 없군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더 길게 가질까요? 내지는 실은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돈이 없다라는 것도 내가 여기에 투입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이 두 부분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나에 대한 매력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을 정말 어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처음 네트워크 할 때 배웠던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음, 무슨 얘기였냐면 그분이 비유로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자, 어,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은 없대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있어요. 집안에서 오타코처럼 갇혀 있는 친구가 그런 피규어 같은 걸 좀 남자애들 많이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새벽에도 나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인간이 게으른 사람 없다. 게으르지 말아야 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내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일 뿐이다. 그냥 인간은 어찌 보면은 그런 목표가 없고 이유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음, 비가 오는 날 ATM기에 저기 여기 국민은행 ATM기 여기 있거든요. 여기 ATM기에 가면은 줄 서서 10,000원씩 준대요. 그럼 귀찮아도 가는 사람 있고 또 안 가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요즘 토스에서 왜 토스 같이 키면 10원 주잖아요. 여기 유명한 토스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문장 근린 공원이기도 하지만 토스 공원이에요. 그래서 모여 있는 게. 네, 모여서 다들 토스 탁 눈치 보면서 10원, 10원, 10원. 그래서 막 10원 3번 받으면 폭발되잖아요. 물론 10원 플러스 3원, 10원 플러스 3원 이렇게 여기 토스 공원이에요. 퇴근할 때쯤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지하철역에서 쭉 공원 올라가면서 다 토스 키고 다니세요. 이렇게. 뜨면 가봐야 되니까 토스 공원. 근데 그 10원 정말 재미로 토스 그죠? 그렇게 받아내는 재미가 있는데 10,000원 준다 하면 정말 안 갈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 안 가겠죠. 근데 저기서 100만 원 준다 하면 어떨까요? 이건 가든지. 아니, 시간 없잖아. 머리 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 없잖아. 어? 네. 시간 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기도 했고, 그런 이제 원초적인 비유를 들기도 했고, 두 번째는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났어.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저쪽 건너편에 불이 났어. 근데 거기 건물과 건물을 잇는 외줄이 있어요. 외줄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음,
이 건물과 건물 사이 외주를 타면 1억 줄게라고 하면은 건널 사람라고 하면 아무도 안 걷는데요. 그러면 10억 줄게라고 해도 아무도 안 건너요. 그 외줄이 죽을 수도 있는 외줄이잖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 한 번도 연습해 본 적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건너편에 나의 아이가 있어라고 하면 어때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더라고, 엄마들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그래서 이번에 태국인가 거기서 건물 무너질 때 한 영웅, 아빠 영웅 아시죠? 건물이 쌍둥이 빌딩 같은 게 지진이 나가지고 휘청휘청 했는데 이쪽 건너편에 아이와 와이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 남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우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영장에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쪼개지는 그 다리를 아빠가 걷는 거예요. 붕 날라서. 그래가지고 그 태국에서 한국인 영웅 됐잖아요. 그분이. 멋진 아빠 해가지고. 야, 한국인은 역시 달라. 뭐 태국인은 안 그랬을까? 근데 한국인은 역시 달라. 너무 멋지다 하면서 막 영상 나왔거든요. 아,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어, 회장님이 얘기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나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의 간절한 와이, 정말 이유, 이런 것들을 찾지 않으면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것에 다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가. 음.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들여서 이 일을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사업으로 당겨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721 맞나요? 3721? 네, 3721 법칙을 AI가 아주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뭐냐면 3일 후 첫 케어, 간단한 첫 질문과 제품을 개봉했는지 복용했는지 등을 안부식으로 점검한다. 3일 안에 하라는 거예요. 첫 만남을. 이분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어, 미팅을 오고 나서. 7일 후는 어때요? 상대방의 관심사나 연관된 유익한 유튜브 영상이나 추가 사용 노하우 팁을 보냅니다. 그다음 21일 이후는 변화 사항에 대해 피드백을 수렴하고 다음 이벤트나 2차 오프라인 미팅을 타진합니다.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뭐냐? 상대방이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때요? 즉시 전송 주기와 연락 횟수를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3721이라고 이제 AI가 정보를 정리해 줬지만, 저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일 연락한다고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래서 매일 연락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알람을 켜놓고 이제 카톡을 보고 연락을 해주고 생각날 때 바로 해야 되고 생각나거든요. 무슨 정보를 보면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그리고 딴 거 하다가 그래서 카톡을 열었는데 빨간 글씨 막 지우다가 뭐 하는 지 까먹어요. 그래서 빨간 걸 지우면 안 돼. 빨간 걸 열어보면 안 돼.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빨간 거 절대 열어보지 않기. 즉시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보내고 빨간 거 열어보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뭐 하려고 그러다가 빨간 거 빨리 확인해야지 하고 막 열다가 그것도 대답하다가 한참 시간이 갔어. 그 연락 못하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밑으로. 그래서 꼭 반드시 내가 생각나는 걸 즉시한다. 생각나는 연락은 즉시한다. 어, 네, 그게 원칙이더라고요. 그게 확실하게 맞더라고요. 생각나는 즉시 연락해 주는 게. 그래서 성공적인 신규 회원 첫 30일은 제품에 대한 만족도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실은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해요. 그쵸? 막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 좋다라고 하지 않을까, 좋아도. 맞아요. 땡길까 봐. 저거 만나지 않을까 봐. 일단은 조금 시간을 두고 싶은데, 어, 그런데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빨리 약속을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빨리 약속을 잡아야 돼요. 빨리 약속을 잡아서 즉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확신이 없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를 관리하고 만나준다라고 하는 에너지가 요즘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다 카톡으로 연락하지? 근데 나를 만나주고 연락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집에 와주고 아니면 커피숍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이런 미팅을 해주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부담 가질까 봐 실은 저희 모두는 상대방이 부담 가질까 봐 나 후속 관리 잘 못하겠어. 그리고 전화하면 전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네. 안 받고 그냥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으로 이 후속 관리를 바로 만나고 바로바로 연락하고 바로바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이 사람이 거절해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절을 받고 싶지 않아서 실은 미루거든요. 또 내일 약속 있다고 하면 어떡하지? 다음 주 약속을 잡을 때 약속이 있다고 하면 어떡하지? 있다 해도 괜찮은데 그죠? 계속 연락하면.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후속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폰서와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매몰되어 있는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죠? 아, 이 사람 이래서 그럴 거야, 저래서 저럴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스폰서와 상담하면 아, 그분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라고 하는 객관적인 눈이 있거든요. 눈이 떠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명단을 찾고 혼자 그냥 안 돼, 연락 안 돼, 반응이 없어라고 혼자 스탑하지 말고 반드시 스폰서와 상의해서 같이 만나거나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제 사람들을 소개해서 같이 만나고 그래서 후속 관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정말 내가 제품을 쓰고 좋잖아요. 저는 김정화 사장님을 제가 첫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났을 때 화장품 하셨거든요. 화장품 하셔서 제가 그, 네. 그 저기, 네, 방판 아니고 네, 뉴스킨 있어요. 네, 뉴스킨 하셨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만남이 좀 어려웠어요. 실은 생각해보면 한 두 달, 제가 2월 달에 연락처를 받았고 만난 건 3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지칠만도 하거든요. 제가 다음에요. 다음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에 하면서 저는 이제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드디어 제 친구 아빠가 돌아가신 장례식 날, 그 약속을 잡은 날인데 친구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다음에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언니 한 몇 시쯤 도착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 그래서 기억할 수가 없네요. 시간을 이제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언니 편하게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도착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편하게 오세요 그래요. 편하게 왔는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집 앞에 이제 비 오는 날 그것도 집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챙겨가지고 동네 그 하네스 커피숍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짧게 그 이제 커피숍도 마감을 하잖아요. 마감 시간 직전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저한테 명함 주시고 체크리스트를 착 하신 다음에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잡혔어요. 체크리스트가 뭐였냐면 이제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촥 냄새를 촥 해서 갔어요. 그다음 만났죠. 만났는데 데몬이라고 하는 걸 해보게 됐는데 왜 소개했는지 알겠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데몬을 받아보니. 그래서 제가 언니 그래서 저 이거 좋으시죠?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언니처럼 이렇게 데몬을 받아보실 만한 분을 한 10분 정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맞죠 하면서 제가 10명을 다 적었어요. 적고 딱 보내드리고 만났는지 계속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왜? 제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고, 감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해졌을 때, 그 상대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엄청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명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 열명은 다 같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인맥이 되신 거예요. 우리 김영환 사장님이. 저의 인맥 10명이 다 지금 같이 서로 아는 분들이 된 거죠. 뭐냐면, 그 후속 관리를 정말 첫 만남까지가 힘들었지만 그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그 다음날 데모하고 그 다음날 소개받고 착착착 하니까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다 회원 가입해 제품 쓰잖아요. 어때요? 좋다. 좋다. 좋다 해서 한 달 만에 사업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니 사업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업 안 할 건데요. 그래도 언니 사업자 저기 점수가 나왔어요.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 강의를 초대해 주셨어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제가 그때 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이 시대에 관련된 시대 흐름을 뭐 점검하고 또 경제에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까 언니 특별하게 제가 마련한 자리예요. 티켓을 구매했으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쉬는 토요일 날 정말 꾸역꾸역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기 싫었지만 이 사람이 부탁하는 거고 귀하게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눈이 뜨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 정보를 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석세스 세미나나 원데이 세미나나 갔을 때 보상 플랜이나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을 풀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원데이나 석세스 세미나에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요즘 나오지 않는 이야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매료가 사람이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소득.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가 그런 시스템 소득, 부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하는 걸 꼭 알려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차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진영 단장님처럼 또 지금 크라운 임페리얼 이런 리더들처럼 내가 이 비즈니스에 관여하지 않거나 내 비즈니스를 특별히 시스템 안에서 후원을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은퇴한다 할지라도 일선에서 물러간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애터미에서 다 임페리얼들이 다 일선에서 일을 하진 않으시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있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상속받으신 분이 있어요. 상속받으신 그분은 진짜 어때요? 다 임페리얼 선생님들 어떤 거 하세요? 주로? 그리고 과거의 가장 초라한 모습, 현재의 화려한 모습, 저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만 해도 그분은 월 1억씩 버시잖아요. 은퇴가 가능한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이, 애터미 안에서의 비전이 그렇게 쫙,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연봉 4억을 벌고 월 3천, 4천을 버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그 50대에 시작하신 분이 지금 70이 돼서, 그렇게 연봉 3억, 4억을 벌지 않더라도 어때요? 제가 이제 그 개포동 쪽에 이런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애터미를 그 10년, 15년 전에 시작하신 분들이 개포동 쪽에 20년 정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방판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300, 400이 따박따박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이 70의 나이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지금 이게 만들어 놓은 이 소득이 국민연금보다 어떤 소득보다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맞아요. 그 사람의 꿈의 크기에 맞게,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저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애터미 연금이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애터미 생필품 연금, 애터미 연금이라고 해서 그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 400.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금이 아닌 이건 비즈니스 소득, 비즈니스라고 풀어가는, 비즈니스로 풀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월 1,000만 원에서 월 1억까지 벌 수 있는 이런 큰 빅 비즈니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비즈니스의 크기를 내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풀어낼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업자들을, 우리가 부업자들만 리크루팅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업자들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사업자가 나와서 함께 뛸 수 있는 나의 멤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팔로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연락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관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거절이 두렵고 시간 안 된다, 돈이 없다,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거절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 거절이 두려워서 계속 연락하거나 만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거절이.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하루에 내가 100번씩 거절을 받는 걸 목표를 하겠다. 오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게 거절받기를 계속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반드시 제가 김영환 사람 만날 때 한 5번을 거절했을걸요. 5번의 시간이 안 된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해주니까 그때 인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소개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오빠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꼭 만나야지라고 해서 그날 잡았는데 마침 그날 또 저기, 친구 아빠 장례식이 있어서 갔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 주셨던 우리 사장님 통해서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성공적인 신규 회원 첫 30일은 올바른 제품 애용, 그 다음에 그룹 시스템, 그 다음에 첫 목표, 동행을 통한 고객 확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저희 메시지들인데, 어, 괜찮을까요? 음. 그래서 팔로우 할 때 첫 번째 챙겨줘야 될 거 뭐죠? 제품 이용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저희가 미팅하고 만날 때, 이 사람이 이제 부업이 아닌, 부업이든 이제 뭐 전업이든, 제품 할 수 있게끔 이제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라인업이 돼야 되는 제품이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해모임하고 앱솔이나 페이.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 제품명에 대한 후속 관리가 그렇게 뭐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두 가지는 독특하잖아요. 저희가 화장품하고 해모임은 특히 해모임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해모임이 그냥 청국한 게 백장한 거 아니야? 거기다 풀 넣어가지고 회사님 얘기하듯이 푹푹 삶아가지고 그 국물 내는 건데 근데 그렇게 연구를 8년이나 하고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렇게 나온 기술이 뭐죠? 신복합 추출물, 그리고 배합, 그 다음에 비율, 이런 게 다 들어간 거잖아요. 어, 그런 애터미 해모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저 올바른 제품 애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의 그런 과학 기술을 하나하나씩 전달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줄 자료는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애터미에서 내가 소비자를 카톡으로 관리하거나 전화로 관리할 때 줄 수 있는 자료가 너무너무 많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너무너무 많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 이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그냥 세미나 가시면 돼요. 그 부업가 세미나 가시면 돼요. 뭐 어디죠? 부업가 세미나, 뭐, 어디지? 원데이 세미나, 그 석세스 세미나. 세미나만 가면 된다라고 하면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부업가들이 뭘 원해요? 센터 미팅을 원하더라고요.
센터에서 미팅하는 거, 센터에서 해주는 교육, 그 다음에 특별히 그냥 개인적인 교육이라도 이 사람이 교육을 나에게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거죠. 왜냐면 나는 부업을 해야 되니까. 전업하는 스폰서가 나의 이 부분을 잘 커버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많은 리더분들이 이제 그렇게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교육을 못 하고요. 왜냐면 회장님 그렇게 가르치긴 하셨잖아요. 나 잘 몰라. 그냥 세미나만 가, 같이. 그래서 세미나 가서만 다 해줘라고 하는 걸 실은 이제 회장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미나만 데려가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현재 소비자 타이밍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부업을 생각하는 이 타이밍에는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 후속 관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내가 테이블 미팅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100만 원 플랜, 300만 원 플랜, 1000만 원 플랜이 쫙 나와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5만 PB,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쫙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만 PB의 기적을 통해서 그 월별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띄워봅시다. 라고 할 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3MP를 하고 그 리더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3MP도 영상을 보고 듣고 적지만 그 사이사이에 일주일마다 미팅을 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감동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고 또 어디에 그 사업의 비전을 보고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하는 게 이제 저희 비즈니스의 후속 관리인 거죠. 3MP도 이제 후속 관리가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이 음,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가 쫙 끌어올려지는지 하다가 너무 할 게 많구나 해서 이렇게 그 열정이 식어가는지 그것들을 계속 후속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또 감동되고 또 제품이 감동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3MP 과정 중에서 소비자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돼서 내가 마케팅 설명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3개월째는 뭐죠? 지난번 정은주 국장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 달에는 STP를 내가 하는 거예요. 2개월째는 마케팅 플랜을 풀 수 있어야 되고 3개월째는 STP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테이블에서 내가 마케팅을 풀고 사업 설명을 하고 우리 각자가 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첫 목표부터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끔 도와서 어, 이게 동행을 통한 고객 확보라고 하는 게 거절을 반드시 받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거절을 받든지 카톡을 통해서 거절을 받든지 누구한테 전화해 보시거나 연락해 보셨어요? 다들 애터미 안다고 하죠? 애터미 해봤다고 하죠? 돈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절 처리를 내가 잘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내 주변에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터미에 성공한 사람이면 나를 리크루팅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애터미에 성공한 사람이라면 나한테 연락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과거에. 하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내 주변에 내가 지금 애터미를 전할 때 그분들이 애터미 나 써봤어. 그 돈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주로 애터미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애터미에 성공할 사람이니까. 난 애터미에 성공할 방향으로 갈 거니까. 근데 주변에는 자, 오늘 처음 초대돼서 지난번 우리가 이제 김현숙 임페리얼이나 주지한 단장님한테 처음 초대돼서 애터미 사업 설명 듣고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애터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해요? 나 애터미 다 알아. 나 애터미 다 알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 쓰는 사람 나 애터미 사업해봤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어,
그래서 그런 점검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분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러게 가장 좋은 질문은 선생님 그럼 FTM 해보셨으면 직급은 어떻게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직급 모르겠는데 하면은 이제 안 하신, 아예 안 하신 분. 그러면 보통은 팀장, 아니면 국장, 아니면 판매사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갔는지 물어보면 또 긁고 갔다는 사람이 있고 막 만들다가 간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자신감,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 이걸로 어, 이제 그 태도로 가면 실은 천하무적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팔로우, 나쁜 팔로우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지양해야 할 좋은 팔로워, 지양해야 할 나쁜 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상황을 온전히 먼저 경청하고 질문한다. 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네트워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의 꿈과 비전을 가득한 일방적 메시지를 막 쏟아부어요. 음. 근데 그래서 먹히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본인의 경험이 돼가지고 막 쏟아버리는 경우 대부분은 싫어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듣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나의 상황을 물어보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 얘기만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장점은 물론 현실적 노력과 일시적인 한계도 솔직히 설명한다. 즉, 처음에는 애터미 제품이 좋아서 막 앱솔루트, 해모임 이렇게 내가 판매사 도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제품 구매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시적으로 매출이 떠서 내가 판매사가 딱 됐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포인트가 그대로 안 될 수 있다. 가장 잘 얘기해 주신 분이 저희 총장님이시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점검을 짝짝짝짝짝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이렇게 소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처음에 오픈발이 있고 오픈발 이후에 쭉 관리가 안 되면 어때요? 쫙 이렇게 매출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매하고 연결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지금은 또 안 산 사람들, 지금은 나중에라고 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계속 후속 관리를 해서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간들, 그 명단들, 숫자들. 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3명씩 만나는지, 아니면 어떤 목표에 따라서 10명을 만나야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의 만남과 미팅의 숫자들을 점검해서 어, 그 숫자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팔로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궁극적인 목표 설정에서 장기적인 정서 교감 및 두터운 평생 신뢰관계에 중점을 둔다. 근데 지향해야 될 팔로우업은 당장의 가입이나 마감 실적에 쫓겨 불안함을 자극한다. 그런 게 있죠. 지금 15일 저희가 이제 15일 마감이니까, 음, 그렇게 15일 마감 이제 될 때, 막 프로모션 주면서 막 땡긴다든지 이런 조급함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당장 막 연락해서 좀 필요한 거 없어라고 해서 막 주문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조금 두 번, 세 번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 좀 피하거나 관계 설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항상 그래서 월 초에 연락하고 월 마감보다는 월 초에 연락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월 초에 집중하는 게 가장 에너지가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월 초에 다 해놓으면은 실은 마감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감이 어찌 보면 직급 마감이라고 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니까 초기에 그냥 집중해버린 거죠.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지금 정은주 국장님이 그 본부장님 도전한다는 걸 지난번 저희 팀장 미팅 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착착착착착 가실 거라고. 와, 와 했는데 진짜 오늘부터 드디어 달리시네요. 그래서 무조건 누구나 쉽게 성공한다는 과장된 약속은 하지 말자. 무조건 누구나 쉽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설명하는 능력보다 팔로우하며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 성과를 증명합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여기 이 AI PPT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문구였어요. 뭐보다요? 설명하는 능력보다 팔로우하며 관계를 지키는 능력이 성과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후속 관리, 여기는 정말 저희가 계속해서 1, 2, 3, 4는 1, 2, 3, 4, 5번까지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이 후속 관리에서 많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속 관리에서 후속 관리하고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 파트너가 2명. 그러니까 저희는 핵심이 그렇잖아요. 내가 2명하고 내 파트너가 또 2명하고. 그래서 내가 좌우로 그렇게 후속 관리하는 리더가 있고 그 밑에 또 리더가 있고 같이 또 관리하고 그럴 만한 능력을 키워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서희 사장님도 후속 관리하는 파트너가 2분 계시죠? 2분보다 더 계시죠? 엄청 많으시죠? 그 2에 0 하나 더 붙는 거 아니에요? 20명? 그죠? 그분들 연락하는 거 옛날보다 더 편하시죠? 다른 데보다 애터미가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연락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연락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연락하고 만나고 하는 그 에너지가 이제 안 생기면 그때부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것도 누가 알아줘야 돼요? 그 위에 스폰서가 이제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구나,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럼 다시 짠 하고 이제 힘을 얻어서 또 막 이제 만나고 연락하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비즈니스는 어, 끝까지 그렇게 나의 파트너의 또 파트너를 소개받으면서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귀한 처음 뵙는 분이 오셨는데 인상도 정말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터미 국장님? 네. 아, 인터넷에 지금 그랬다. 나야. 뭐는 이게 어디 센터에 지금 오신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포스가 반드시 있네요. 그 포스가 반드시 있네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 경험이 자산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그 경험이 자산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서희 사장님도 그 전에 경험했던 그 네트워크의 경험이 자산이 돼서 지금 애터미가 상대적으로 훨씬 쉽고 훨씬 더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고의 진리는 이 성공의 8단계잖아요. 네트워크 안에서. 근데 그 중에서도 후속 관리를 하면서 파트너를 볼 때 이들의 신뢰관계가 어떠한지, 이들의 신뢰도가 어떠한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만나면 다 드랍되거든요. 다 그냥 가입도 안 하고 제품도 안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사업 안 되나 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만났는데 이분에게는 그냥 만남을 좋아하지 이 사람을 믿고 쓰는 사람은 없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제 거기에는 그냥 내가 들어가 버려야 되죠. 그 관계 안에서. 저 믿고 쓰세요라고. 그래서 스폰서의 이야기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말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믿고 쓰세요. 라고 해서 이 사람의 명단을 이제 나의 신뢰로 끌어올려서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또 결국 양쪽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은 내려가는데 이 신뢰관계가 부족한 사람 한쪽이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머무는 골드 소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뎁스로 이렇게 알아듣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또 멤버십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fellow 음,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네, 지속적인 멤버십, 그다음에 사업자 구축 내용들을 저희가 나눴는데 어렵진 않죠. 어렵진 않은데 계속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계속하는 그 이제 회장님도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지루함의 터널을 잘 지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하고 풀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 멘토링 교육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멘토 교육을 받는데 예수님의 멘토링 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죠? 11명이었죠. 11명 중에 한 명은 또 안녕하고 갔는데 그들을 멘토링 할 때 예수님은 눈빛으로 했을까요? 눈빛과 만남, 식사, 그죠? 같이 잠도 자고. 근데 주로 예수님이 다이얼로그, 대화로 멘토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분이 얘기하시면서 어, 대화하는 거, 이것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도 많이 깨닫고 대화의 기술, 또 대화를 정말 매력적으로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도 요즘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들과의 만남과 그런 관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나서 대화하는 때 포인트만 대화하고 제품만 대화하고 그죠? 뭐죠? 비즈니스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삶을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원대한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그 비전을 그 지금까지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비전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지역 사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수많은 전도와 교육과 그다음에 치유 사역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모습이 결국은 대화였더라고요. 대화 방식으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트너들과 끊임없이 어, 그 업무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 후속 관리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 비즈니스에 그런 핵심 키가 되어서 좋은 상담 또 좋은 복제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복제되는 그런 네트워크의 정말 시스템 소득이 우리가 차곡차곡 잘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사람 되는 거, 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고 좋은 대화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5분 남겨둔 12시 반인데요.